내가 어렸을 때 5일장이 서면 어머니는 걸음이 느린 나를 앞세우고 시장에 데리고 다니면서 막과자를 사주셨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아파서 걸음이 느린 어머니에게 막과자 봉지를 사서 들리고 집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에 슬픔이 밀려왔다. 눈물 글썽한 눈으로 밤하늘을 바라보다가 눈물에 굴절되어 들어오는 겨울 별빛을 바라보다가 맑은 슬픔이라는 말을 생각해냈다. 10여 년 전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 암으로 돌아가시게 됐는데요. 그 이제 병원 치료를 하시면서 제가 살고 있는 이제 일산에 오셔서 이제 치료를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중학교까지만 이제 시골에서 다니고 이제 그 뒤부터 이제 이렇게 밖에 나와서 저는 이제 학교를 다녔고 그러면서 어머니와 계속 이제 떨어져 살았는데 오랜만에 이제 어머니가 이제 병이 들면서 같이 이렇게 살게 됐습니다. 저희 집에서. 그러면서 이제 그 치료를 받다 보니까 이제 힘이 없으시니까 그 뭐 드시고 싶은 게 있는지 이런 걸 제가 여쭤보고 뭐 드시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서 그냥 이제 가서 상점에 가서 보니까 이제 옛날에 먹었던 옛날에 드셨던 걸 이런 걸 찾으시는 거예요. 막과자라든가 이런 거. 요즘엔 잘 팔지도 않는 것. 집을 나와서 가게를 가고 가게에서 이제 물건을 사서 또 이제 떡집으로 가면서 오고 가면서 이제 힘드시니까 이제 길거리에 주저앉아서 쉬고 이런 이제 과정을 제가 보고서 느끼는 바가 많아서 이제 글로 이렇게 이제 쓴 거죠. 별국이라는 시는 그보다 더 먼저 적어도 한 10수년 전에 쓴 이런 시입니다. 그 이제 그 별국도 이제 다른 이제 이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그 별국이라는 시 내용이 이제 사실은 제가 중학교 때 이제 학교에서 늦게 이제 집에 가면은 어머니가 이제 밥을 공손히 저한테 이렇게 내주시던 이런 기억과 그리고 이제 그 이 국물이 많은 이 건더기가 별로 없는 이런 밥을 이제 제가 먹으면서 경험했던 이런 내용들을 이 산문에, 이 수필에 같이 이렇게 쓴 겁니다. 별국은 이제 옛날에 많은 가족이 이제 살면서 당시에는 이제 절대 가난의 시대였어요. 우리나라가 절대 가난의 시대였으니까 이제 큰 솥에 이제 양동이 한 양동이에 물을 붓고서 내용물이 없는 이런 이제 국을 끓이는 거죠. 이제 고기 한 덩이 뭐 야채하고 이렇게 넣어서 하면은 물이 굉장히 많은 이제 이 국물을 국그릇으로 받게 되면은 이 국물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거기에 얼굴이 이렇게 이 비치죠. 그런 이제 밤에 받는 국그릇은 아마 그 하늘에 있는 별이 그 국그릇에 비치고 달이 뜬 날은 달이 국그릇에 비치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 하면은 이 별이 떠 있는 이런 국이다. 이런 이 발상이죠. 그래서 제목을 별국이라고 이렇게 붙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자간에 이제 어머니와 아들 간의 이런 이제 교감, 마음의 교감이랄까, 이런 이제 이 정서적 교감이랄까, 사실 이제 이런 것들, 이 지극한 교감이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현대 사회에서는. 그런데 아마 이 옛날에서는 이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보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이제 그 어머니와 아들의 이런 이제 이 교감, 이런 측면, 이런 것도 아마 있었을 거고, 또 이 이제 가족의 가치,
계속 뭔가 하면은 이제 이 공부라든가 아니면 다른 생계 때문에 계속 이게 떨어져 사는 사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사실 그렇게 좋은 사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같이 사실은 어울려 사는 사이가 좋은 건데, 많은 식구들이. 그러면서 그런 이제 이 가족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이런 것 등등. 그리고 또 이제 그걸 표현하는 이제 그 문장의 이런 슬프면서도 그 슬픔이 어딘지 모르게 이렇게 이제 맑은 기운으로 이렇게 이제 독자한테 다가오는 측면, 이런 것들이 그런 교과서 편집자의 그런 마음을 움직였지 않은가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슬픈 것은 이 마음을, 그 몸을 사실은 이제 상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맑음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 슬픔을 오히려 이렇게 맑게 승화시키는, 오히려 이 슬픔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몸이 더 이렇게 좀 이 정화되고 맑아지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하려는 의도로 이렇게 제가 맑은 슬픔이라 이렇게 붙였고요. 또 어머니와 아들의 그런 이제 관계라든가 그런 사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일상적인 이런 뭐 친구라든가 이 남녀라든가 이런 관계와는 다르게 그런 이 맑은 아무런 잡티가 없는 이런 이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맑은 슬픔으로 이렇게 제목을 붙인 거죠. 가난한 어머니는 항상 멀떡국을 끓이셨다. 학교에서 돌아온 나를 손님처럼 마루 위에 앉히시고 흰 사기 그릇이 앉아있는 밥상을 조심조심 받들고 부엌에서 나오셨다. 국물 속에 떠있던 별들. 어떤 때는 숟가락에 달이 건져 올라와 배가 불렀다. 숟가락과 별이 부딪히는 맑은 국그릇 소리가 가슴을 울렸는지 어머니의 눈에서 별빛 사리가 쏟아졌다. 네, 중학교 때 제가 이제 3학년 때 한번 이제 도서실에서 밤에 늦게 이제 공부를 하다가 우연히 그때 이제 이 책장 밑에 떨어져 있던 책을 한 권 봤습니다. 근데 그걸 넘겨보니까 시집이었어요. 시집이었는데 저는 뭐 생전에 시집을 처음 봤거든요. 처음 봤는데 그걸 이제 읽어보니까 이게 시구나, 뭐 시집이 이렇구나 보니까 좀 이 싱숭생숭하기도 하고 어떤 그 시 구절에서 어떤 영원감 뭐 이런 게 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가 이런 거구나 해서 제가 어느 날 일어나 보니까 이 도라지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라지꽃을 대상으로 시를 뭐 써보려고 이렇게 굉장히 노력했던 이런 기억이 났고요. 제가 제가 이제 공업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시간이 좀 요즘처럼 막 이렇게 막 입시에 매달리지 않고 그래서 시간이 있었고,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받은 장학금으로 인생론 전집을 이렇게 사서 봤습니다. 그때 이제 뭐 연애론이라든가 뭐 사랑론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실용서들을 제가 그때 많이 읽고, 뭐 김영석이라든가 그런 분들의 안병욱 이런 분들의 이제 이 수필류를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뭐 테스도 그때 읽고 여자의 일생도 그때 읽고 뭐 이렇게 하면서 졸업을 하고 이제 당연히 이제 우리는 이제 당시에는 대학은 생각도 안 하고요. 이제 취직을 했어요. 제가 이제 제철 공장으로 취직을 해서 거기서 이제 조금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이제 20살인데 안 되겠다. 이제 다른 방향을 한번 바꿔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회사에 다니면서 이제 입시 공부를 이제 좀 해서 이렇게 진학을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방향을 확 그냥 바꿔버린 거죠. 아무래도 이제 김광균의 이제 추일사정, 그것도 사실은 이제 앞에 맨 이제 윗부분에 그게 사실은 이제 아주 인상 깊게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 낙엽이 그 망명 정도의 지폐라는 이런 비유가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저를 이렇게 이제 끌고 다니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도 이제 공업고등학교로 갔지만 그것도 사실은 이 정부 정책에 의해서 이 세워진 설립된 그런 또 학교를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갔거든요. 갔고 이제 또 그 제철 공장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제 공장을 또 제가 다녔고 또 제가 첫 시집이 이제 대학일기라는 그런 제목의 이제 시집인데 사실은 제가 나중에 이제 졸업하고 취직을 했을 때도 그 시집이 법정에 올라갔어요. 왜냐하면은 그것 때문에 제가 해직이 됐거든요. 그 시집의 내용이 현실 부정적이다, 현실 비판적이다, 그리고 사회 부정적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당시에는 이런 이제 공기업 이런 회사에서는 사실 잘 이용인치 않은 이런 시절이었죠. 그때는 다 뭐 그런 시절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또 이제 해직이 돼서 이제 뭐 일테면은 해고부여 소송을 해서 오랜 시간 2년 8개월을 또 이렇게 보냈고 그러면서 항상 또 이게 그러면 또 이 국가는 뭔가 이 나라는 뭔가 정부는 뭔가 이 권력이란 뭔가 이런 걸 또 계속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인지 모르게 이상하게 이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시 가운데 유일하게 기억나는 것은 바로 이 낙엽은 이 망명 정부의 그 지폐로 이렇게 비유한 이 구절이 계속 따라다니고 그렇습니다. 낙엽은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지폐, 포화에 이질어진 도론시의 가을 하늘을 생각해 한다. 길은 한 줄기 구겨진 넥타이처럼 풀어져 일광의 폭포 속으로 사라지고 조그만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새로 2시의 급행열차가 들을 달린다. 어느 날 제가 이 정지용의 시를 한번 읽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는 정지용의 시를 우리가 읽을 수 없던 그런 때였습니다. 88년 이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디서 이제 보고서 정지용의 시인지도 몰랐는데 이게 이름이 지워진 채 이게 유리층이라는 시만 있어가지고 이게 누구시냐 하고 제가 교수님한테 물어보니까 이건 정지용이라는 시인의 시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이제 선배들한테 수수문에서 한번 찾았죠. 정지용의 시 전집을 찾아서 이제 당시에는 뭐 그것도 이제 읽지 못하게 했으니까 몰래 그거를 이제 빌려서 원고지에 이렇게 다 필사를 해서 적어놓고서 얼른 이제 돌려줬죠. 그러면서 이제 그 유리창이라는 시를 읽으면서 시는 이렇게 쓰면 되는 거구나 이런 이제 생각이 팍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시를 쓰게 됐죠. 그래서 이제 등단을 이제 86년에 했는데요. 그래서 아직 그게 정지용 가지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아직도 그런 이제 정지용의 그런 이제 이 심상, 뭐 다른 말로 이미지 중심의 이런 시쓰기 이런 것들이 제 시에 이렇게 박혀 있죠. 중학교 때였다. 학교 도서실에서 늦게 돌아오면 한밤중에 마루에서 어머니의 밥상을 받아먹기 일쑤였다. 국이 나오는데 건더기보다 국물이 풍덩거릴 정도로 많으니 국그릇 속에 별이 비치는 것은 당연하다. 숟가락으로 맑은 국물을 뜨면 별 수제비가 숟가락 위에도 얹힌다. 달이 뜨는 날 밤이면 국그릇 속에도 달이 뜬다. 그 큰 달을 건져 먹으면 정말 배가 부를 것 같았다. 저는 무조건 삼국유사 얘기를 합니다. 막 어른들한테도 무조건. 근데 뭐 읽은 사람이 사실 거의 없어요. 어른들도 보면은. 그래서 저는 무조건 삼국유사를 먼저 읽어야 된다. 우리 민족의 제1권, 제1의 책, 딱 한 권을 꼽으라면 삼국유사거든요. 그래서 그걸 먼저 읽고서 다른 책을 읽고 다른 공부를 하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그 삼국유사에는 모든 게 다 우리 역사뿐만 아니라 그런 신화라든가 그 당시에는 이 정치라든가 당시 대외 이런 뭐 이 주변에 뭐 이 중국이라든가 일본과의 관계라든가 이를테면은 이제 문화라든가 이제 종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시도 그 안에 있고요. 그래서 삼국유사를 하여튼 한번 꼭 보기를 바라고요. 저도 그래서 삼국유사는 저도 커서도 제가 삼국유사를 이제 판본은 거의 다 사거든요. 이 사람이 번역한 거, 저 사람이 번역한 거 이런 걸 제가 다 사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논어라는 책인데 그건 또 이제 동양에서 한 권을 고르라 하면 바로 이제 논어라는 책인데 그거는 이제 다른 게 아니고 그냥 뭐 이제 공자와 그 제자들의 이제 대화록인데 알고 보면 굉장히 쉬운 거거든요. 뭘 가르치고 이런 게 아니고 거기에 보면 이제 친구를 어떻게 사귈 것인가라는 뭐 이런 문제들이 그게요. 이제 부모와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공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시는 뭐다라든가 이런 아주 굉장히 쉬운 평범한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선입견이 논어하면 뭐 이 대단한 뭐 유가적 뭐 이런 뭐 도덕 윤리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 이 생활에 굉장히 밀접하고 편하게 이렇게 이제 접할 수 있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아마 그 두 권의 책을 제가 권하고 저는 뭐 어른들한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우리 사람의 그런 인지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인지 능력이랄까 이런 감성이랄까 이거를 오히려 더 이 다른 방향으로 더 폭넓게 더 깊게 이렇게 사고하고 생각하는 이런 훈련을 해야 되고 아마 오히려 그런 게 더 좀 붐이 더 일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인공지능도 사람이 창조했다. 대신에 사람이 그거를 조정할 수 있다. 사람에서 조정되는 거다. 조작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누가 하느냐? 그런 이 조작과 그걸 누가 하느냐 했을 때는 바로 이런 이 감성, 이 문학적 감성, 문학적 감성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를테면은 스티브 잡스가 있어요. 스티브 잡스가 사실은 지금 우리의 이런 이 정보통신 이거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 아이디어 지배하는데 이 사람이 원래는 시인 지망생이었어요. 자기가 인터넷 사업을 하지 않았으면은 프랑스로 가서 시인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했고 인터넷 사업을 하면서도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는 항상 시를 읽는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내가 무엇을 전공하든지 간에 내가 이과든 뭐 내가 변호사가 되든 뭐 의사가 되든 아니면 농사를 짓든지 간에 바로 이 가장 기본인 이 문학 공부, 특히 이 시를 기초로 하는 이런 문학 공부 이런 것을 열심히 하면 좋지 않겠나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른 도시에 가면 너무너무 답답하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산에 오면은 일단 마음이 이제 시원하고 이제 편하고 이런데요. 보면은 이제 일단 이제 신도시라는 것, 이 건물이 이제 반듯하고 도로가 넓고 또 녹지가 많고 공원이 많고 또 뭐 이 철로 또 저희 집에서 가까이 이제 가면 또 이 철로가 있습니다. 그 철로변을 이렇게 이제 산책을 많이 하는데 그 이제 이 경의선, 네, 그 철로 가끔 지나는 이제 그 전철 소리도 좋지만은 그 철로변에 핀 꽃들이 굉장히 그 야생화들이 굉장히 보기에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감상을 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나무의 종류들 이런 것도 볼 게 많고 그래서 참 일산이라는 도시가 굉장히 좋은 도시고 이 문인한테도 굉장히 좋은 도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